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코너,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엑스포 탐구 생활 코너입니다.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그동안 일주일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박경준 부산시장과 정부 대표단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는 소식 저희도 또 전해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신청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네네. 꼭 유치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그죠? 모두가 그러면은 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기원을 하면서 일단 여기서 재미난 그 엑스포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기운을 마구마구 보내야 되겠는데, 네. 자, 대리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각 도시를 대표했던 엑스포와 연관된 기념물, 네. 또 상징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네. 첫 방송 때부터 이야기했던 수정궁도 이제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월드 엑스포를 활용하고 또 시행한 두 국가인데요. 미국과 프랑스의 상징물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이 대표적인 엑스포 상징물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유명한 상징물인데요. 네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엑스포 전시관 자체가 이제 수정궁처럼 상징적이고 이제 각 국가가 경쟁을 벌인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각 도시별로 이제 에펠탑과 같은 상징물은 이제 없었는데 네. 그 전부터 각 엑스포를 계기로 상징물을 세우자는 의견은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실현된 적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파리가 네 번째로 엑스포 개최를 결정하면서 1884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제 공감대를 만들게 되고 상징탑 설계한 공모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700점이 넘는 응모작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인 300m 철제 탑 설계안을 공모했던 구스타브 에펠이 낙점되었습니다. 네, 구스타브 에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에펠탑의 에펠이 네. 사람 이름이었군요. 그렇죠. 네네. 이야,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프랑스 에펠탑 하면 그냥 에펠탑 왜 그럴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고유명사처럼, 네.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제는 워낙 이제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보니까 네. 사실 에펠탑이 엑스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거는 또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엑스포 조직위가 그 공모안을 받아가지고 에펠에게 150만 프랑의 건축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에펠이 이제 직접 조달하게 하는 대신에 20년 동안 에펠탑을 운영할 권리를 이제 에펠에게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곧장 구스타브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 조성공사로 명명되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에펠탑 공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요. 에펠탑은 지역 주민들과 파리 문학에 아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이제 인근 주민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런 상징 탑을 이제 세우는 거다 보니까 붕괴할까봐 그런 겁나죠. 걱정 때문에 네. 네, 많이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고요. 또 문화계에서는 이제 소설가 모파상가 비롯한 이제 예술인들이 한 300인들이 모여서 조직위원회를 만듭니다. 이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에펠탑이 앙상한 철골로 짓담한 흉측한 새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깡통 기둥이라고도 얘기하면서 파리의 풍광을 해치는 눈엣가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모파상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이 완공된 이후에는 오히려 에펠탑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에펠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펠탑을 보기 싫은데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에펠탑에서 보이니까. 점심을 네네. 먹는다. 네네. 반대도 그런 반대 안티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에펠탑이 건재한 거 보면 그 구스타브 에펠이 아주 뚝심 있게 건축을 강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에펠이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또 이제 완공되면 진짜 너도 나도 모두 좋아하게 될 거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워낙 강경한 반대가 있었다 보니 20년 뒤에 철거를 약속하고 공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에펠탑이 완공되면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반대 목소리도 좀 잦아들었고, 사실 실제로 에펠탑이 엑스포 기간 동안에만 유료 입장객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에펠탑을 이제 영구 보존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도 프랑스와 파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엑스포가 남긴 인류의 유산이 되어서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칫 잘못하면 20년 동안만 있다가 철거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 볼 수도 있었던 네, 거죠. 근데 프랑스 파리 하면 일단 에펠탑 그거 없으면 상상도 안 되는데 엑스포가 없었으면 너무 밋밋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좀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기념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네. 바로 1962년에 시애틀 엑스포 때 만들어졌던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스페이스 건축물입니다. 니들이요. 네네. 네. 이제 1950년 후반부터 1960년대는 미국이랑 소련이 우주 탐험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때인데요. 맞아요. 네. 그런 시대였던 만큼 시애틀 엑스포 주제도 우주 시대의 인류였고요. 네. 또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스페이스 니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우주선 발사대를 연상케 하는 모양이었고요. 혹은 탑 위에 비행 접시를 얹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185m 높이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또 이 형상을 구상한 사람은 바로 에드워드 칼슨이란 사람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시애틀 엑스포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엑스포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스페이스니들이라고 하면은 그 파리 에펠탑처럼 그 시애틀의 관광 명소 네네. 아닌가요? 위에 그 비행 접시 같은 부분이 막 돌아가는 그런 맞습니다. 식당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근데 어떻게 이런 건물을 구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건물을 구상했던 데는 또 이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칼슨이 부인과 함께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가서 이제 121m 높이의 TV 타워 꼭대기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번뜩 난 거죠. 이제 또 그런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데까지 돈을 내고 올라와서 식사를 할까라는 사실 의문을 들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떠오른 영감을 종이 냅킨에다가 슥슥 그렸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계한 검토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어디에 무슨 돈으로 지을지 막막한 이제 현실 문제죠.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제 스페이스 니들이 시애틀 도시의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자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더 그랬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엑스포 부지 중에 1,300제곱미터의 땅을 매입을 하고요. 네. 엑스포 개막 1년 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완공되었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이제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매일 이곳에서 이제 높은 곳에서 경관을 즐기면서 식사하기 위해서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제 새로운 명소가 탄생을 한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이란의 왕과 왕비, 영국의 필립 왕자 같은 이제 국제적 명사들도 이곳을 당연히 찾아서 식사도 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찾지 않았을까 네네. 싶은데 이렇게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식사를 하는 게 에펠탑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한층 나아간 좀 세련된 느낌까지 줄 수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건설을 추진한 사람들 이 칼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네. 지원금 없이 아까 그 민자로 그렇죠. 진행을 하셨다고 네네.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나네요. 진짜 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칼슨이 이 과정에서 엑스포를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엑스포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었던 적자를 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직접 민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고 또 실제로 엑스포 준비 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제 하지만 또 에펠탑처럼 스페이스 니들 모습이 점점 완성이 되고 드러나면서
이제 1961년 봄이 되면서 이제 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호응도나 지지도도 점점 높아지고요. 덩달아서 엑스포 이제 입장권 판매 수도 점점 증가했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당연히 점점 줄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칼슨의 바램처럼 스페이스 니들도 무사하게 완공되고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처음 건물을 스케치했을 때 누가 돈 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엑스포 기간에만 275만 명의 사람이 건물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아,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뭐 에펠탑도 그렇고 스페이스 니들도 그렇고 반대하고 걱정하고 그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기념물이잖아요. 네네. 해당 국가는 온 국민들이 엑스포에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에펠탑과 스페이스 니들 말고도 사실 이렇게 생겨난 건축물 상징물들이 많은데 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상징물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야기들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간 그 엑스포의 멋진 상징물 얘기를 또 해주실 거지만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은 뭐 에펠탑이나 스페이스 니드를 능가하는 그렇죠. 훨씬 그 멋진 상징물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부산하면 네, 그죠.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기대감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엑스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